여러분, 야구에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드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죠. EX 30km 투수가 1년 만에 136km. 처음 들으면 측정 잘못된 거 아니야? 연습 경기니까 나온 숫자겠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두 번이나 드래프트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선수, 삼성의 육성 스틸픽 서계헌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낮은 기대치에서 시작됩니다. 서계헌은 아마 시절 눈에 띄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속 130km대 초반, 체격, 특출난 편도 아니었고 스카우트 리포트에는 늘 비슷한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성실하다, 폼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인 무기가 없다. 야구에서 이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드래프트 미지명, 그리고 다시 도전, 또 한 번의 미지명. 두 번의 외면은 선수 인생을 통째로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선수는 야구를 계속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나는 프로가 될 재능이 없나? 하지만 서계헌은 야구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직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라는 확신이 없었다. 이 말,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이 등장합니다. 삼성은 이 선수를 즉시 전력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손보면 달라질 수 있다. 그 가능성 하나만 보고 육성 선수로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스틸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 이후의 과정입니다. 삼성은 서계헌에게 처음부터 속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어색에 던져라, 구속을 올려라. 이런 말은 오히려 금기였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힘이 안 나오는가? 왜 하체 힘이 공으로 안 전달되는가? 왜 던질수록 밸런스가 무너지는가? 이 질문들이 서계헌의 야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하체 사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서계헌은 팔로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상체에 힘이 몰리고 릴리스 순간에 밸런스가 깨졌죠. 삼성의 육성 파트는 이걸 아주 집요하게 잡았습니다. 하체 고정, 중심 이동, 착지 타이밍, 제중 전달, 공을 던지기 전에 몸을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당장 구속은 안 오릅니다. 오히려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서계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면 지금 느려도 괜찮다. 이 태도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130km, 컨디션 좋네? 이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38km, 140km. 이쯤 되자 현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에어! 이거 단순히 플루크는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은 80km가 찍힌 날이었습니다. 레이더건을 본 사람들 모두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시 한 번 찍어봐. 그리고 다시 146km.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투수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서계헌의 구속 상승은 힘을 짜낸 결과가 아닙니다. 폼이 안정되고 힘 전달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저절로 나온 속도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구속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 미지명됐던 투수, 130km대에 머물던 선수, 이제는 186km를 던지는 투수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이 또 해냈다. 육성 맛집이다. 이건 진짜 스틸픽이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시작 단계입니다. 구속이 올랐다고 곧바로 1군 투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구, 변화구, 경기 운영,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계헌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한 번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미지명에서 프로 무대 입성, 그리고 130km에서 140km.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계헌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속 상승의 진짜 비밀, 삼성 육성 시스템이 정확히 정확히 무엇을 바꿨는지, 왜 2026년이 중요한 분기점인지, 이걸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직 진짜 폭발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서계헌을 이렇게 바꿔놓았나? 이 질문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40km에서 146km. 이건 단순한 컨디션 상승이나 운 좋은 측정치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투수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을 때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서계헌의 구속 상승은 근력만 늘려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웨이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로에서 1년 만에 15km 이상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메커니즘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이 본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삼성 육성 파트가 서계원에게 처음 집중한 건 팔이 아니라 하체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전 서계원의 투구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발이 먼저 멈춘다. 상체가 급하게 쏠린다. 팔이 뒤늦게 따라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분명 들어가는데 그 힘이 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힘은 쓰는데 공은 안 빠른 가장 비효율적인 투수가 됩니다. 삼성은 이걸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팔은 충분하다. 몸이 공을 못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달랐습니다. 던지지 말고 움직여라. 실제로 서계원의 훈련 초반에는 불펜 투구보다 동작 훈련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하체 스텝 훈련, 중심 이동만 반복, 공 없이 팔 스윙만 체크, 착지 순간 밸런스 유지. 솔직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과정입니다. 언제 공 던져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서계헌의 투구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던질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팔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 이게 만들어지자 구속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공이 빨라진다는 걸 본인이 먼저 느끼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투구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전에 서계헌은 던질 때마다 잘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미지명을 2번 겪은 선수에게 이 부담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준비한 동작을 하자. 결과는 따라온다. 이 생각의 전환이 제구 안정으로도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구속이 오르면서 많은 투수들이 망가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구가 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서계헌은 오히려 스트라이크 비율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폼이 안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내부에서 서계헌을 두고 나오는 말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잘하면 2군에서 써볼 수 있는 투수였다면 지금은 시간만 주면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평가의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6년이라는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삼성은 서계헌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군에서 써먹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그림에 가깝습니다. 2025년 2군에서 이닝과 안정성 확보, 2026년 1군에서 실전 테스트. 이렇게 보면 지금의 구속 상승은 결과라기보다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선발인가요? 불펜인가요? 아직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불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46km라는 구속은 짧은 이닝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은 불펜에서 확실한 구속 자원을 항상 필요로 하는 팀입니다. 서계헌이 2이닝, 1이닝을 강하게 막아줄 수 있는 투수로 자리 잡는다면 그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계헌은 이미 2번의 좌절을 겪은 선수입니다. 이 경험은 멘탈적으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선수보다 실패를 겪고 다시 올라온 선수가 위기 상황에서 훨씬 단단합니다. 삼성은 이 점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계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투수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